자, 오늘의 3위와 4위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자, 삼성동 자택 분위기 지금 어떤지 좀 궁금한데요. 이유종 기자와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요? 네. 자, 이 시간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삼성동 자택 화면이 저희가 라이브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화면 보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오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영장 청구가 된 이후에. 네, 지금 상황으로는 되게 조용해 보입니다. 화면으로는 그런데 사실상 외곽에서는 좀 다른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삼성동 자택에는 지지자들이 오늘 모였고요.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이 사람들이 글을 보는 즉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박사모 인터넷 카페에 글을 보는 즉시 자택으로 모이라 이런 공지가 떴습니다. 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기에는 이렇게 경찰이 대치를 하면서 시민들을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경비 병력이 매우 증강했습니다. 그래서 오후 1시부터 3개 중대가 경찰이 추가가 배치돼서 총 6개 중대가 배치된 상황입니다. 네. 자, 지금 이 화면에서 왼쪽은요, 영장이 청구되기 전에, 저희가 촬영했던 과거의 화면이고요. 지금 오른쪽 화면은 이 시간 현재 삼성동 자택 주변의 화면을 실시간으로 함께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다라는 소식이 오늘 알려진 이후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지금 몰려와 있고 혹시 있을지 모르는 돌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경력이 매우 배치된 상태다라고 지금 이 시간 현재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측, 자, 영장실질심사에 어떻게 대응하고 무엇을 준비할지도 좀 궁금한데요. 자, 이 순간에는 우리 변호인단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까요? 지금은 이제 박 전 대통령에게 영장이 청구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의 위중함 같은 것들을 네. 설명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검찰이 정확하게 어떤 혐의들까지 포함을 시켰는지를 예측을 해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최악의 어떤 상황에 대비한 질문들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이지만 영장실질심사라는 것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진행이 될 것이다. 그리고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설명을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네. 지금 박 전 대통령의 대리인단 측, 변호인단이요, 대통령 검찰 소환된 21일 이후에 아무도 지금 삼성동 자택에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글쎄요,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지금 그런데 그렇다면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 분명히 있었던 거 아닐까요? 그렇다기보다는요. 네. 대부분의 경우에 이렇게 예단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영장 청구라는 것 자체가 아주 긴급한 순간 아니겠습니까? 네. 그 긴박한 순간을 또 변호인은 머릿속으로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을 계산하지만 당사자 같은 경우는 그게 잘 되지가 않습니다. 예행 연습이라는 것 자체가 안 돼요. 상황이 임박했었을 때 이런 것들을 맞추고 또 이전에 수사에 필요한 상황들은 사실 지난번 수사를 하는 상황에서 다 대비를 했던 거지 갑작스럽게 지금 달라질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제는 추가적으로 뭔가 며칠 여유를 두고 준비하는 그런 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네. 자,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라는 소식이 알려지자 자유한국당의 일부 의원들, 특히 친박 의원으로 알려진 인사들 몇 명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궁궐에서 쫓겨나 사저에서 눈물로 지새는 여인에게 사약을 내리는 격입니다. 그만하면 됐습니다. 탄핵 사건 때문에 상심한 국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있는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파면이라는 최대 형벌을 받았고 사실상 가택에 유폐된 채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십니다. 도주와 증거인멸이 없는 대통령을 포승줄과 수갑에 채워 교도소에 넣겠다는 것은 부관참시와 다를 바 없습니다. 자, 매우 안타깝고 억울하다라는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데 강경석 기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무래도 친박 의원들 같은 경우는 이번 주 토요일 태극기 집회에서도 구속을 하면 안 된다라는 주장을 굉장히 강하게 해왔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구속영장 청구 소식이 알려지자 김진태 의원 지금 대선 경선에 나서고 있죠. 네. 긴급 기자회견을 잡고 직접 지지자들, 보수 지지층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내놨고 윤상현 의원도 뭐 잘 아시다시피 가장 박 전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라는 거를 본인이 이렇게 스스로 자천차천 다 말을 하고 다니기 때문에 오늘도 나서서 저렇게 또
박 전 대통령을 호위한 듯한, 옹호한 듯한 그런 발언을 한 걸로 보입니다. 네. 자, 청와대의 반응도 궁금한데요. 지금 청와대 내부 분위기는 어떤 것으로 알려져 있나요? 지금 어떤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나요? 뭐 아무래도 크게 예상을 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오늘 원래 황교안 총리가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하게 돼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사실 오늘 그 자리에 가게 돼 있었는데 아침 8시 12분경에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네. 뭐라고 왔나요? 국정 현안으로 인해 오찬 간담회를 취소한다. 딱 이 짧은 문자 한 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총리실 관계자들에게 전화도 하고 물어봤는데 이 사람들이 내놓는 반응이 굉장히 좀 이례적이었습니다. 네. 평소 같으면 그런 보도가 되지 않을 걸 전제로라도 설명을 잘 해주는데 그냥 딱 그 한마디만 하고 자기도 뭔가 전해 듣지 못했다. 그래서 기자들이 추측을 한 게 딱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북한의 도발 가능성, 또 하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청구 가능성이었는데 결국엔 후자였던 걸로 결론이 난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요. 정윤의 문건을 작성했던 당사자죠. 자, 박관천 전 경정이 문고리 3인방에 대한 또 새로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떤 얘기를 한 거죠? 설명을 해주시죠. 네, 문거리 파동으로 어제 어떤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나온 건데요. 문건 파동으로 가장 놀란 것은 문고리 3인방일 것이다. 그리고 뱀, 개, 양이었다. 이들의 별명을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적시했습니다. 누가 개고 누가 뱀이고 누가 양인 겁니까? 그것까지는 얘기를 안 했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는 있는데 네. 뭐 얘기를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 문고리 3인방으로 알려진 이재만 등 세 가지 비서관을 저렇게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문거리 3인방에 대해서 뭐 또 새로운 얘기를 밝힐 수가 있다. 이런 얘기도 한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을 얘기를 하는 겁니까? 네, 인터뷰 만료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아직은 내가 더 이상 뭐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나도 뭔가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사죄하지 않으면 이것을 추가적으로 내가 공개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내용도 앞으로 벌어지는 상황들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뉴스탑10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유종 기자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 다음 이어지는 코너에서는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를 스튜디오로 직접 초대를 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이유종 기자 고생했습니다.